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컴백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청와대 기류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전언도 들립니다. 여기에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인수합병 최고 전문가까지 영입한 건 역시 이 부회장의 등판 시그널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30일 반도체 업계와 외교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사흘간의 방한 기간 중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미국 측 선발대가 동선 점검과 보안 확인차 답사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일정에 이 부회장이 배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일정에 대해선 공유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다수의 재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2030년까지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되는 곳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큰 호기심을 가질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데 당연히 이 부회장이 배석하지 않겠나. VVIP들의 일정이다 보니 동선은 철저히 극비에 붙여지겠지만 평택 캠퍼스에서 바이든, 윤석열, 이재용 쓰리샷이 자연스레 비춰지며 한미 경제동맹의 그림이 그려지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일찍이 반도체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직접 웨이퍼를 손에 들어 보이며 공급망 영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 물량의 70%가량이 동아시아에 쏠려 있는 점을 지적하고 반도체 종주국으로서의 기술 안보 패권 수성을 의지를 담은 연출로 해석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핵심 의제는 경제안보와 기술협력이라며 역대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던 코스를 보라. 늘 일본이 먼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만큼 삼성 반도체를 미국의 확실한 경제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걸 대외에 과시하려는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앞서 2017년 7월 방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헬기를 타고 평택 상공을 지나가며 삼성 반도체 공장을 보고 엄청난 규모에 놀랐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공장을 직접 방문한 건 아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할 경우 한국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는 셈입니다. 이 부회장의 등판을 짐작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로는 사면이 거론됩니다. 이 부회장의 사면을 둘러싼 청와대의 기류가 과거와 달라졌단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서 총 7건의 청원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며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찬성 의견도 많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메시지는 사실상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경제5단체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내면서 이 부회장을 언급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중국 간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전환기를 맞고 있고 우리 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인들이 사법 리스크를 털고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재계는 반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만과의 경쟁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래의 시장 성장성이 훨씬 큰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추격자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 파운드리 세계 1위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점유율 확대에 꾀하고 있지만 시장 1위인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30%대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데 반해 삼성의 경우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등으로 발이 묶이면서 투자가 위축됐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의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큰 투자, 빠른 인수합병 등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이 부회장의 발이 묶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국내 경제단체들은 이 부회장에게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고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해 국익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 대비해 M&A 전문가를 영입하며 환경 조성에 나선 모습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7일 삼성전자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반도체 투자 전문가 마코 치사리를 고위직에 고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치사리는 2018년부터 BOA 메릴린치의 상무이사 겸 글로벌 반도체 투자 부문장을 맡아온 반도체 업계의 M&A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는 메릴린치에서 인피니언의 사이프러스 인수, AMS의 오스람 인수, 마벨의 아컨티아 및 아베라 인수 등 여러 건의 M&A 거래를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메릴린치에 몸담기 직전인 2016-2018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크레디트 스위스 상무로 재직하면서 기술기업들 M&A를 담당했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리니어 테크놀로지 인수, 브로드컴의 브로케이드 인수, 퀄컴의 NXP 인수 시도가 크레디트 스위스 시절 치사리가 자문으로 참여한 대규모 거래들입니다. 또 JP모건 체이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글로벌 파운드리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파운드리에서는 인수합병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 부회장의 부재 속에 130조 원의 현금을 확보하고서도 6년째 M&A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파운드리나 로봇 등 다른 영역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지만 M&A 또는 추가 투자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최근 치사리를 고위직으로 임명하면서 대규모 M&A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 부회장을 동반한 플랜이 가동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과 이외의 대외 활동을 자제해왔던 이 부회장이 지난 28일 모친인 홍나희 전 리움미술관장, 동생인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을 깜짝 관람했다며 부친의 수집품을 보며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나. 자이든 타이든 그의 복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과 관련해 일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것일까? 뭔가 그저 거대한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협성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29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재용 씨는 전 정권 박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최 씨와 관련한 총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웃나라의 법원은 정말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 권력자에 대한 보복재판일 뿐이라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 수 없다. 전 위안부가 일본 정부를 고소한 사건에서도 보통이라면 관계자도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인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쉽사리 일본 정부의 죄상을 인정해버렸으니 그러니까 삼성도 이제 이러한 터무니없는 재판을 하는 나라에는 단념하고 미국 기업이라도 되는 것이 어떨까? 단지 재벌을 싫어할 뿐인 문 씨와는 달리 정권이 바뀌면 정부가 삼성 괴롭히기를 계속할 이유가 없지. 이대로라면 삼성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윤 씨가 사면 복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범죄의 문양이 남는 미래는 확정되어 있다. 우리에 들어갈지 해외로 탈출할지가 앞으로의 선택 사항이겠지. 이웃 나라의 재벌들이 대다수가 인물은 타고났다고 하지만 그 대신 이웃 나라에는 문재인이라는 포퓰리스트가 있었다. 국정농단이라는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증거 부족을 묵시, 의뢰라는 금지로 메워 매장하는 동시에 눈에 거슬리는 기업인들까지 감옥에 보내려 했다. 한국GM 사장은 파견법 위반이라는 사소한 죄목으로 형사사건 대상이 돼 출국을 금지당했다. 지금까지 합법이었던 것이 갑자기 위법이라고 된 것은 전대미문이다. 이제 삼성전자는 그런 한국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기업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이웃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나라를 위해 일해도 보답받지 못하지 않았는가? 다들 특별 취급이 아닌가 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같은 일을 일본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물론 위안부나 징용공도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겠죠? 차라리 삼성그룹 총수를 대통령으로 하고 국명도 삼성민국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밝은 미래가 보일 것 같습니다만 볼 일이 끝나면 다시 감옥으로 보내겠지. 한국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동안은 최대한 이용하고 용무가 끝나면 다시 보내는 게 원칙이니까. 이웃은 군사정보보호 협정 파기, 레이저 조사 문제, 다위암기인 우길기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잖아. 그러니 일본은 나중이든 더 나중이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본 국내에서도 헌법 구조의 문제나 적기지 공격 능력이나 나토와의 제휴 등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본인도 이 순서대로 할 것 같아. 한국이 얼마나 친서방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미리 살펴보면서 결함이 생길 부분을 예측해 미리 미일에서 메울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지만 바이든이 한국을 일본보다 중요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일단 서둘러 만나자는 거겠죠.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